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JTBC는 기무사가 촛불 집회 당시에 작성한 개헌 문건을 작년 7월에 입수해서 처음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후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수사가 중단됐죠. 내일이면 1년이 되는데 정작 조 전 사령관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문제의 개헌 문건을 작성했던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했습니다. 실무자들은 조 전 사령관 지시를 받아서 계획을 세웠고 처음부터 계엄령을 내리는 건 너무 세니까 위수령부터 발동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 검찰이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불기소 이유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촛불 집회 당시 개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건 작성 전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도 따로 만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엄군에 편성된 8사단장과 24단장도 만난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어디 있는지 몰라 기소를 중지한다고 밝힙니다. JTBC가 입수한 개헌 문건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조서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개헌 문건 초안을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썼다는 담당 서기관의 진술조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현 시국이 엄중하다며 위수령과 계엄령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계엄이 너무 세니까 위수령을 먼저 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던 기억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평화적인 촛불 집회에 바로 계엄을 선포하긴 어려우니 위수령을 먼저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위수령에 시민들이 반발하면 그것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이 꾸린 계엄 문건 TF팀의 팀장도 지난해 8월 31일 조 전 사령관이 위수령에 꽂힌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재판에 있어가지고 네네. 그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TF팀의 한 중령은 처음 작성한 보고서에 위수령 내용이 빠져 있어 조 전 사령관이 짜증난다며 역정을 냈고 이후 수정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합수단은 기무사가 작성한 개헌 문건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위협이 되고 국헌 문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놀랍게도 혹은 별로 놀랍지 않게도 실제 개헌안을 짠 실무자는 5.18을 참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계엄안을 보면 특전사와 특수부대를 계엄군에 추가로 배치해놨습니다. 정혜성 기자.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기계화 사단 6개, 기갑 여단 2개, 특전 여단 6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대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엄 문건 TF에 파견된 국방연구소 연구관은 검찰에서 이를 작성한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 지시로 5.18을 참고해 특전사와 특수부대 추가 투입 계획을 세웠고 투입 부대도 중대와 대대로 세분화했다는 겁니다. 실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엔 3, 7, 11, 3개의 특전 여단이 투입됐습니다. 기존 규정과 달리 계엄 사령관을 합참 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으로 정한 것도 조 전 사령관 지시라는 진술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계엄 문건 TF 팀장은 2017년 2월 27일, 28일쯤에 조 전 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바꾸라고 했다며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계엄 사령관만이 아닙니다. 기무사 방첩정책과장은 계엄 사령부 참모진도 합참 국방부 요원에서 육군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위수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낸 합참을 배제하고 계엄군을 아예 육군이 지배하려 했던 겁니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안을 만들기 위해 전국 각지 기무 요원들도 동원했습니다. 계엄 문건 TF 팀장은 검찰 진술 조서에 자필로 조 전 사령관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적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놀라운 일은 사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지금 1년째 조 전 사령관을 잡지 못하고 있죠. 그 사이에 군이 조 전 사령관 계좌로 매달 450만 원씩 입금해왔고 이달에도 또 다음 달에도 이런 연금을 줄 예정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받는 군인연금에는 매년 막대한 세금도 투입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금으로 조 전 사령관의 도피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일부를 개정한 건 지난 9월. 1년 이상 외국에 나가 있는 퇴역 군인은 매년 신상 신고서를 내야 연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미국에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을 겨냥한 법입니다. 조 전 사령관의 경우 현재 기소가 중지됐지만 매월 450만 원의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보고서 제출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결국 다음 달까지 조 전 사령관에게 월 450만 원씩 연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군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도주한 사람들에게 연금이 지급된 건 조 전 사령관만이 아닙니다.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한 뒤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 조홍 전 헌병감. 1995년 검찰 수사를 피해 캐나다로 도주한 뒤 지난해 11월 사망할 때까지 23년 넘게 수억 원대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매년 세금으로 거액의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 정작 세금으로 범죄자들에게 도피 자금을 대고 있던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조 전 사령관 사건 이후 군은 경찰에 퇴역 군인들의 범죄 기록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 전 사령관의 경우 한국에 돌아와 실형을 받아도 군 연금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연금 규정에 따르면 복무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의 절반만 깎습니다. 정옥군 전 해군 참모총장은 현역 시절 STX에서 뇌물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지만 지금도 연금 절반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예,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작년부터 이 사건을 취재해온 탐사기획부의 유선희 기자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사령관 혐의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진술이 알려진 것,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지시로 계엄문건이 작성됐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지만 예. 어떤 실무자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진술 조서를 보면 실무자들이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여러 차례 문건을 수정을 한 내용 그리고 실제 계엄을 좀 염두에 두고 준비한 정황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진술 외에 그 당시에 네. 검찰이 달리 확보한 증거들도 있습니까? 네, 여러 차례 수정된 계엄 문건들이 버전별로 여러 가지가 다 이제 확보가 돼 있고 예. 또 조 전 사령관의 당시 행적을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자료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계엄 문건 작성 직전입니다. 2017년 2월 10일에 작성한 조 전 사령관의 차량 운전병이 쓴 일지를 좀 보겠습니다. 기무사에서 오후 2시에 나와서 청와대에 2시 50분에 도착을 했고 약 2시간을 머무른 다음에 나와서 서소문, 다시 서초동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예. 이날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에서 김관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럼 곧바로 이어지는 의문이 있는데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조사를 했지만 김 전 실장은 나는 계엄 문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의 입장은 약간 다릅니다. 당시에 그 불기소 이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만들기 4개월 전입니다. 2016년 10월인데 이때는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그때였습니다. 10월 24일에 태블릿 PC 보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 시기에 김 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서 계엄령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으로 바꾸는 등 내용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의 도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조 전 사령관을 지금 못 찾기 때문에 1년째 지금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검찰이 이걸 못 잡는 거냐, 아니면 안 잡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검찰이 이제 지난해 수사 당시에도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늦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수사 상황을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에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 2달이 지난 9월 20일이었습니다. 예. 이마저도 가서 잡겠다라는 체포영장이 아니라 미국에 가 있는 조 전 사령관이 들어와서 추석에 혹시 귀국을 하면 체포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외교부를 통한 여권 반납 명령은 10월 2일에 또
인터폴 수배 요청 자료는 10월 16일에 보냈습니다. 예. 이런 일정들이 일반적인 특수수사보다는 좀 늦다는 지적이 있었던 건데 예. 특히 인터폴 수배 요청마저도 지금 거부당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인터폴 수배가 거부된 이유는 뭔가요? 민감용 경찰청장이 지난달에 국회에 나와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자들이 정치적인 박해를 주장하게 되면 인터폴 수배가 실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예. 또 올해 초에 법무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었고 또 기존의 한 여권 무효 조치는 조 전 사령관의 미국 생활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권 무효가 되기 전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미 입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영관장교 시절에 군사영어반 교관을 지냈을 만큼 영어가 뛰어나고 또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형제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근데 미국의 범죄인 인도 협정 조율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금년 초였다면서요? 네.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법무부에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 지금 협의 중인 내용이라서 더 밝힐 수가 없다라고만 예. 설명을 했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폴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박해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인터폴이 거기 동의를 안 해준다고 네. 다시 잡아오는데 동의를 안 해준다고 얘기는 했으나 그것이 무슨 얘기가 또 나왔냐면 체포영장일 경우에는 인터폴이 거부할 수 있는데 네. 구속영장이 나오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네. 그건 대부분 인도를 해준다. 네. 근데 아직 구속영장도 내질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이 됐습니까? 네, 구속영장은 나오지 않았고 예. 검찰이 그렇게 되면 이제 조현천 전 사령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 법원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건 왜 여태까지 안 했다고 합니까? 네,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수사 당시에도 지금도 좀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하고 예. 있다고만 확인을 하고 그거는 그 비판을 이유에 받을 대해서는- 소지가 분명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검찰의 경우에 형제들을 통해서 조 전 사령관의 소재를 아까 형제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국 재외 동포들을 통해서 지난해 말에 확인한 것만 해도 서부 LA 지역에 2명 그리고 또 시카고 지역에 1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예.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형제들을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재외 동포들이 현상금을 내걸고 조 전 사령관 찾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달엔 재외 동포들이 백악관에 직접 조 전 사령관을 잡아달라 이런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따라서 검찰이 더 분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유선혜 기자였습니다.